추정이라는 단원에서 뭘 하고 싶은지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걸 왜 따로 설명드리냐면은 나중에 추정을 다 공부하고 나면요, 어떤 식이 하나가 주어지거든요.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는 식이 하나 주어지는데, 이 단원 문제는 얘를 하나를 외워서 얘를 적용하면 다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모르고도 문제를 풀어버리거든요. 좀 공부가 깊어지기가 힘들어요. 뭐 공부하려고 해도 결국 저거 외우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문제도 잘 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항상 불안해요. 그걸 하면 되던데 뭔지는 잘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뭐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나중에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따로 빼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이 하고 싶은 설명을 담고 있는데,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IQ를 알고 싶어요. 평균 IQ.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각이 전부 다 IQ를 가지고 있죠. 뭐 높고 낮고를 떠나서 가지고는 있잖아요. 맞죠? 그 IQ의 평균을 알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다 조사하고 싶진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IQ를 다 조사해서 평균 내면 되겠죠. 맞죠? 근데 그거는 항상 이 표현을 써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전부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 그래요. 그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추정이란 게 의미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를 뽑았어요. 나 10명을 뽑아서 10명 IQ를 조사했어요. 10명 IQ를 조사했더니 뭐 100인에도 있고요, 120인에도 있고요, 130인에도 있고요, 뭐 80인에도 있고요, 40인에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명을 얻었더니 10명의 IQ를 구했더니 그 평균이,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그 평균이 뭐 110이 나왔다고 할게요. 10명 조사했더니 그 10명 평균 IQ가 110이었어요. 그러면요, 이 110을 갖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10명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IQ는 11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왜냐면 나는 10명밖에 조사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나 110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점추정이라 그러는데 무의미하죠?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명 조사했더니 110 나온 걸 보니까 100에서 120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그럴듯하죠. 그럼 이거를 이제 얼마까지 얘기할 수 있냐, 이런 걸 얘기하는 단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글쎄 난 이것도 불안한데 90에서 130 정도 되지 않을까? 얘는 웬만하면 맞겠죠. 예를 들면 어떤 애는 엄청나게 방어적이어서 내가 10명 조사했더니 그 IQ의 평균이 110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IQ의 평균은 0에서 220 사이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확실히 맞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IQ가 0보다 밑은 없고 220보다 위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맞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요거를 신뢰 구간이라 불러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신뢰 구간이라 불러요.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20,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40,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220이에요. 그리고 믿음직한 정도, 요건 나중에 이제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믿음직한 정도를 신뢰도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랑 요거 중에서 어떤 게 더 신뢰도가 높냐면요, 요게 신뢰도가 높아요. 흔히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좀 더 전문가 틱하니까 이게 신뢰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너 72점쯤 맞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전문가인 줄 알아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게 신뢰도가 높아요. 이건 신뢰도 100%예요. 이거 맞거든요, 이 말은. 맞죠? 이 신뢰도 100%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위험하거든요. 이 정도도 충분히 맞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신뢰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신뢰 구간의 길이와 신뢰도 간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상황을 다시요. 내가 지금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 이 전체의 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신뢰도 몇 프로로 얼마에서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신뢰도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높은 게 좋겠죠. 맞죠? 신뢰도가 높다는 건 더 믿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신뢰도를 높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추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좁은 게 좋아요. 신뢰 구간을 좁히기 위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두 개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지금 제가 조사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걔를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전부 다 어떤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 모집단의 각각이 가지는 값의 평균, 그걸 모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요 영문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요거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를 M, 모평균이라고 부르고요. 그 모집단에서 그 값들의 편차가 있겠죠. 걔를 모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IQ의 편차가 있겠죠. 맞죠? 그걸 모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요. 그걸 다 조사하기 싫어서요. 일부의 표본을 뽑아요. 일부의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부릅니다. 일부의 표본을 뽑아서요. 표본을 뽑으면은 일단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표본이 얼마나 크냐예요. 표본이 얼마나 크냐. 표본이 클수록 추정이 잘 돼요. 조사를 많이 하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요. 그 표본에서 얻은 표본의 평균. 표본에서 얻은 값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대문자로 쓸지 소문자로 쓸지도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일단은 그냥 대문자로 쓸게요. X의 바라고 씁니다. 표본의 평균이요. 그 다음에 사실 얘를 대문자로 쓰면 얘도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표본들 안에서 얻어진 편차가 있어요. 그걸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요. 표본에서 내가 어떤 값들을 얻으면 얘네들 사이에 편차가 있잖아요. 그걸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요 나중에 계속 질문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조금 엉터리지만 일단 이렇게 설명해 놓을게요. 요 S는 요 모표준 편차랑 그냥 같다고 봐요. 사실 되게 무리가 있는 말이지만요. 일단은 그냥 요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한번 당하실 테니까요. 표본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랑 같다고 친다. 뭐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니? 그럼 표본 평균을 가지고 나는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데 그럼 모평균은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어. 뭐 X바를 중심으로 아까 110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요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 그 추정이 믿음직한 정도를 신뢰도라고 부르고요. 그럼 신뢰도 얼마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상황만 이해해도 사실은 문제를 좀 풀거든요. 요 예를 보시면요. 내가 5명을 조사했어요. 5명을 조사했더니 그 키의 평균이 170이 나왔대요. 표본의 평균이 170이 나왔구나. 이땐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그럼요. 보세요. 신뢰 구간을 좁힌다는 것은 추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65에서 175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는 더 좁히면 169에서 171. 제가 5명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이 17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의 평균은 169에서 171 사이에 있을 거예요. 엄청 무리죠, 맞죠? 신뢰 구간을 좁히면 신뢰도가 낮아져요. 신뢰도가 무너지는 거죠. 더 전문가 틱하니까 좋은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리가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추정하면 좋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의 평균은 70에서 270이야. 이건 신뢰도 100%죠, 맞죠?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신뢰도를 높이려면요. 신뢰 구간을 넓혀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신뢰 구간을 무한정 넓혀버리면 추정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와 신뢰 구간 사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거죠. 맞죠? 나중에 여기에다 식으로 등장해요. 시그마가 크면요. 모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애초에 모집단이 들쭉날쭉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정이 잘 안 돼요. 신뢰 구간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추정을 해도 들쭉날쭉한 대상을 추정하면 신뢰 구간이 넓게 나오게 돼요. N은 클수록 좋아요. 조사를 많이 하면 신뢰 구간을 좁힐 수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신뢰 구간을 좁히는 거예요. 근데 신뢰도를 잃기 싫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N은 크면 좋은데 N을 엄청 키우면 결국 전수조사, 다 조사하는 게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추정을 하는 건데 N은 이제 외부적인 요소로 키울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뭐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데 뭐 요식에 있는 의미들이 다 여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요거 공부하고 나서 요 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식에서. 근데 추정이 뭘 하는 거다라는 그 개념에서부터도 이런 문제의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